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들 한 번씩 뵀던 분일 텐데, 예, 앞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진행을 할게요. 다들 뭐 고교학점제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단은 이제 순서대로 나갈게요. 좀 개요가 있는데, 저는 항상 요거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전천사.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의 그 목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거를 항상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입시제도는 이렇습니다. 교과, 학종, 정시 다 아시잖아요. 교과는 거의 내신 100%. 내신으로만 가요. 그래서 교과에서 이 교과 때문에 학생들이 착오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1등급이라고 하면은 1등부터 14등까지 보통 이러거든요. 지금은 고교학점제는 이제 훨씬 늘어나요. 이제 막 40명이래요, 1등급이. 40명은 아니고 한 32명. 근데 이제 학생들이 착오하는 게 1등이랑 14등이 똑같다고 착오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교과 얘기거든요. 학종은 아니에요. 학종은 등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옛날 교과는 무조건 등급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0곳에서 그 교과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이 교과 마지막 시대거든요. 교과 전형이 가능한 마지막 시대에 이 근처에 고등학교 5개, 100곳, 하면 서해, 군서, 정왕이고 군서는 저희가 이상하게 인연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이 네 군데가 전부 다 학생들 수준이 똑같아졌어요. 그때 지금 고2 때. 그러니까 전부 다 나눠졌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몰리지 않고.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그 직전에는 별곳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차이가 엄청나요. 저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육모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점수인데 교복부에서는 뭐 50등인데 뭐 서해고에서는 15등이다 이러면은 뭐 교복부가 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50이 계속 세오다가 물론 그 전에 한 면이 셌고요. 150이 2년 세다가 이제 갑자기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거는 다들 교과로 가려고. 왜냐면은 이 교과로 간 애들이 대박이 났거든요. 그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옆에 바로 밑에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면은 이제 2018년에 갑자기 교과 10% 강제법이 탁 나와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도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이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은 그 이전에는 교과로 대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 대인고에서 1.03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내신. 그래서 이 친구가 연세대 그 미디어과를 갔거든요. 근데 원서를 쓰는데 교과를 안 쓰고 학종을 쓴 거예요. 1.03이면은 교과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 말은 교과로 한 명 뽑는데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애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학종으로 돌린 거거든요. 학종이 자신 있게 됐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교과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3%, 2% 그랬는데 좋은 학교들은. 근데 갑자기 법에서 아시다시피 그 조국 사태 때문에 막 엄청 서로 싸우면서 법이 막 생겨가지고 교과를 10% 강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은 이때 고2나 고3이었던 애들 대표적인 게 고려대 의대인데 고려대 의대가 고대 의대 하면은 그때 제가 조사하니까 교과 전형에서 1.2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야 고대 의대 1.2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갑자기 법이 생겼으니까 다들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1.05로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뭐가 탁탁 생기면 굉장한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고교학점제가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주 재밌게도 다들 갈려요. 의견이 내신이냐 아니면 수능이냐로 갈리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셔도 내신파가 있고 수능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중요해질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내신이 중요해질 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요건 이제 차차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2019년에 또 계속 그 사태가 끝나지가 않으니까 정시 40% 강제법이 떠요. 정시 수능만으로 가는 거.
그때 난리가 난 게 이제 화성고가 대박이 났죠. 왜냐면은 이전에는 예를 들어 화성고, 동산고, 세마고 하면은 비슷했거든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대체로 20명쯤 보내는데 정시랑 수시로 할 때 화성고는 뭐 정시로 20명 보내고 수시 0명, 세마고 뭐 18명, 뭐 2명 뭐 이렇게 보냈다고 치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저희가 3년 정도 흘러서 2025 입결이 나왔을 때 뭐 드시느라 바쁘시군요. 네. 먹는 게 먼저죠. 네. 네, 그래서 그 원래 비슷한 학교 3개였는데 셋이 성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화성고는 정시학교고 아예 그냥 모방을 해요. 우리는 그냥 공부 죽도록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 뺏고 이런 식이고, 세마고는 약간 자유를 중시하는 과학 중점 학교고, 동산고는 처음부터 학종이었어요. 그래서 한 3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화성고를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서울대 30명.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의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112명. 네, 물론 이건 이제 중국학교이거든요. 중국학교가 많은데 실제로 그래도 한 이거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실제 인원 수니까 한 4, 50명 정도 가는 그런 느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고가 급성장을 하고 정시 위주였으니까, 그 반면에 동산고는 엄청나게 떨어져서, 동산고는 이제 학종 중심 학교인데 입결을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몰라요 지금 잘. 그러니까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슷했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내려와서 동산고 학생, 저희 동산고이 학생이 그 1학년 1, 2학기 다 전교 1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너는 좀 알아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암흑기라고 알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동산고가 확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건 왜냐면 정시 40%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화성고나 세마고가 올라가니까 동산고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끝내고 고교학점제를 가는데, 현재 저의 예상은 이제 수능이냐 내신이냐에서 일단 확실한 건 있어요. 교과는 삭제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교과 전형은 대학교가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산고 2등급하고 정한고 1등급 하면은 당연히 점수로는 정한고가 높지만은 실력은 동산고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교과는 그걸 적용을 못 시켜요. 그래서 교과에는 오직 수능 추정만으로 커트를 하는데 예, 그래서 대학교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데 교과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 아시다시피 그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잽싸게 교과는 다 없앤다고 발표를 해서 이거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교과는 끝났고 학종이냐 정시냐인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저는 당연히 학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맞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잖아요. 팔이 항상 안으로 굽잖아요, 안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유리하냐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정시가 유리하거든요. 어려운 문제 푸니까 이 정시가 유리해요. 저는 정시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저도 막 수능이 강화될 거야 막 그렇게 막 예상을 했는데 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시는 아닌 것 같고 학종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학교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2까지만 보신 거는 중1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좀 더 다른 학교도 나왔을 때. 지금 서울대만 임규광이 나와가지고 정시가 문제인데, 기존 정시는 지금도 서울대는 수능 80%에 내신 20%를 섞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1차로 3배수를 뽑으면서 수능으로, 그러니까 수능이 1차 허들이고 2차 허들이 생기부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2차 전형, 일단 1차는 저거고, 그 다음에 2차 전형은 수능 점수 60점을 매기고 내신 점수 40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반영비를 전혀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점수는 생기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시하면은 그냥 수능만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좀 뒤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현재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은 대체로 이제 아마 학력고사 세대는 없으실 것 같고 거의 다 수능 세대실 것 같고요. 수능 세대고 수능 세대잖아요. 거의 대부분 94년부터 수능이니까. 근데 이제 수능 세대의 그 착오가 있어요. 수능 세대는 수능은 공정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수능은 공정하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문제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 예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공부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 바빠요. 수행 바쁘고 또 밑에 보면 있지만은 내신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기부 중에 세특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목별 그 활동상 그 기재량이 2배로 증가했어요. 예전에는 1년 마치고 500자를 썼는데 지금 한 학기 마치고 500자, 한 학기 마치고 500자.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런 것들을 담임 그 과목 선생님이 절대 안 써줘요. 가져가야 돼요 학생이. 내가 뭐 했다 해서 가져가서 선생님 들여야 써주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바빠졌고 그리고 위에는 잠깐 이 학교 상황의 변화인데 보면은 뭐 그냥 흔한 소리입니다. 너무 뻔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이런 거 그냥 넘기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뒤로 가서 아까 말한 9등급제, 5등급제. 그래서 다들 처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와 수능이다 막 그런 거예요. 수능이다. 왜냐면 5등급제를 어떻게 변별을 하냐 수능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까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5등급제가 된 건 맞고 그래서 현재 이제 웬만한 이건 지역 학교에서는 아마 내신 1.0이 한 3, 4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센 학교는 한 명도 안 나오고 5등급제 해도 1.0이 안 나오는데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태평가 과목의 사실상 부지.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적어놨거든요. 잠깐만요. 뒤로 가서 볼게요. 이건 좀 웃기려고 쓴 거고 잠깐만요. 뒤로 보죠. 아니,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행은 이렇게 돼요. 이제 수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한 2, 3년 전만 해도 기하를 거의 다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기하를 잘 안 골랐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듣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를 예전에는 기하와 벡터라고 해가지고 좀 어렵고 양이 많았는데 지금은 엄청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애들한테 지금 현재 고3은 미적분하고 확통호 기하 중에 선택하니까 만일 여기가 노베이스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야 기하가 지금 블루오션이다. 왜냐면은 미적분량을 100이라고 하면은 확통이 한 50쯤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근데 기하는 제가 볼 때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그 연계제도가 뭔지 아시죠? 지금 수능에서의 이상한 제도. 그래서 수능수토로 공통으로 하니까 수능수토 공통으로 한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 선택자하고 확통 선택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당연히 미적분 선택자가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확통은 문과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은 1등급 컷이 미적분이 만일 84점이 나오면은 확통이 심한 경우는 2년 전 수능에서 96점이 1등급 컷이 나왔어요. 그만큼 미적분 선택자들이 수준이 높았고 미적분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걸 반영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제도마다 엄청 바뀌는데 옛날에 한 7년 전쯤에는 확통 선택자가 거의 7, 80% 된 적이 있어요. 나형 선택자, 가형 나형 할 때.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점수로만 매겨버리니까 다들 쉬운 대로 완전 몰렸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3들한테 기하가 왜 기회냐고 하냐면은 기하는 기하 선택자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기하도 1등급 컷이 뭐 88 이런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기하가 엄청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해당이 없으시겠네요. 고3 자제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기 늦었고요. 어쩔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은 그래서 바뀐 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미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수토고 그 다음에 여기 미적분이 미적분 토로 가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별 차이가 없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과학에서 발생을 해요. 일단 똑같아요. 여기는 완전 똑같고 너무 똑같아서 시험지도 그냥 옛날 것 같았습니다. 내용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통합 이게 새로 나오면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험지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옛날 시험지. 그 다음에 여기 물원이 이제 물리로 바뀌고 화원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핵심이라 꼭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다 듣진 않고 몇 개를 선택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예전과의 차이점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물원하고 2학기도 물원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학기에 끝내버려요. 제가 이거를 기다리느라 설명회가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초가 이제 예를 들어 물초라면은 물초가 불로 갈린 건 맞거든요. 이거 잘했어요. 왜냐면은 기계과는 이것만 필요하고 전기과는 이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나눠놨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물초를 뭉뚱그려놨기 때문에 물초에 전기가 다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이어서 약간 선택의 여지가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공통적인 부분은 물리에 놓고 물초를 두루 나눴어요.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과 달라진 게 이제 예전에는 2학년 때 문화생활 하고 그리고 이제 좀 2학년 자제분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난리잖아요. 어렵다고. 왜냐하면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통합과학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물리랑 화생은 엄청 어렵거든요. 얼마나 어렵냐면은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냥 여기만 보셔도 돼요. 얼마나 어렵냐면은 요 얘기 할게요. 여기 얼마나 어렵냐면 잠깐만요. 여기 쓱쓱 요거를 하다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일단 사탐론이라는 상황을 아셔야 돼요. 다들 알고 계시죠? 사탐론. 사탐론이 뭐냐면 분명히 이과 학생인데 수능을 칠 때 사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탐론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 육모 보시면은 사탐 응시자는 24만 명, 과탐은 10만 명.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육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모랑 수능 가면은 더 늘어나요, 차이가. 왜냐면 과탐 응시한 애들은 일단 작년으로 본다면은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작년 보면은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 부산대 제외하면은 전부 사탐론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과지만은 그냥 수능 최저는 사탐으로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고려대도 사탐론을 허용했어요. 서울대는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디컬들은 사탐론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물론 특히 일부 뭐 이화여대 약대나 이런 데가 허용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쓸 일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과탐 응시자가 가뜩이나 적은데 여기는 전부 고수들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탐론인데 이 말도 안 되는데 더 벌어질 거거든요. 더 심각해져요. 성적표 받아보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분명히 난 학교에서 물리랑 화학 다 1등급이었는데 수능 모의고사 3등급 막 이러고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다 풀었는데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이제 계속 공기 도는데 차고 수능이 공정하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깨졌습니다. 이거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대인재 같은 학원이 있는데 여기서 그 문제 만드는 데 돈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과목계에서는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평가 출제위원급, 그러니까 수능 출제위원급의 출제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서로 다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는 강의는 엄청 못해요.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애들이 다 도망가서 강의는 안 하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 잘 만들어요. 평가위원급으로, 수능 평가위원급. 이런 사람들을 시대인재 전부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첫 해 쓴 돈이 63억인가? 이 정도 문제 출제에만? 이 정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돌려붙이기나 뭐 짜집기로 만들었는데 차원이 다르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재수생 시장에 한 반절 이상은 시대인재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인재 수업을 안 듣더라도 시대인재 자료는 받는. 왜냐하면은 그 수능이라는 거는
수능 특강이 나오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해 문제가 갈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특이 나오면은 거기 연계를 시켜야 되잖아요, 문제를. 그런 데는 이제 시대인재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사 보고 만들려고 하면은 숫자만 바꿔요. 근데 여기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바꿔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미 한 2018년부터 킬러의 시대가 와서 벌써 거의 10년, 8년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재수생 같은 경우는 수능을 현역보다 한 300번 더 보고 수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매해 매일매일 수능 퀄리티의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그건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따라가요.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수능에 별 의미 없고 국어 수학은 따라가거든요. 근데 탐구를 못 따라가요. 이거는 이제 화성고나 뭐 양서구처럼 아예 수능 중심 학교다라고 해놓고 고2 때 진짜 다 끝내고 이제 계속 돌리는 이런 학교 아니면은 이 지역의 현역들이 탐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여기 애들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 작년에 간 애들이 약대 가고 서울대 가고 성대 갔는데 전부 다 과탐이 1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다 1등이었거든요. 1등급 아니라 1등인데 1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과탐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다른 것도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수능은 공정하지 않고 제 생각은 그래요. 수능은 공정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심해졌으면 과탐은 현역의 무덤이고 그래서 뭐 이제 대학들도 사탐론을 완전히 인정.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 수능에서는 4개 학교만 사탐론을 못하게 했고 올해는 고대가 빠졌으니까 3개나 또는 2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수능은 공정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나왔다라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고3 가서 난이도 엄청 올라가고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현재 그렇게 돼서 결론이 이렇게 된 거죠. 정시 40%가 잡히니까 공정 선택 과목 때문에 무조건 사탐론을 해버리니까 과학이 제일 피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현재 2가지 요소에서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 위에 보면은 투과목의 절대평가.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3학년 1학기 때 투과목을 하거든요. 3학년 1학기 투를 하는데 절대평가, 옛날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옛날 절대평가는 성취도 A, B, C, D, E만 줄 수 있고 A를 60%까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절대평가는 A만 맞으면은 1%건 60%건 똑같아요.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저희 애들 공부 잘하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들 이미 끝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투는 안 한다. 투는 그냥 쉬어가겠다. 수능 대비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과학 투를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절대평가는 맞은데, 그러니까 물투나 생투나 이런 그 권장 과목이 절대평가는 맞은데 이걸 제공하라고 시켰거든요. 과목별 통계 정보 제공, 성취도별 분포 비율, 평균 수강자 수 뭐 등등을 제공하래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대학교가 어떻게 판정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는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뭐 뽑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과나 수능이면 점수가 딱 기준이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은 뽑으면 돼요. 그래서 매년 뭐 저희 입시 결과 나올 때도 야 얘가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신 2.3인데 서울대 합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뭐 2.3이 합격하는데 1.2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학종은 아무래도 이제 상기부랑 그 대학교에서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 생기부 잠깐만요. 생기부 어디로 갔을까? 생기부를 쓸 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약간 작년은 약간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메디컬 인원을 2,000명, 1,300명인가 증원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한 단계씩 더 잘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서울대 갈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심지어 최초학을 했어요. 최초학. 근데 수학과는 서울대에서도 엄청 세요. 엄청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고려대 연대는 될 것 같은데 서울대는 잘 모르겠는데 최초학을 딱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늦게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생기부가 물론 중앙고 전교 1등에도 있지만은 생기부가 오직 수학과, 그러니까 메디컬 이런 게 일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꿈이 수학과였기 때문에 1학년부터 아예 그 방향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뽑아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실컷 뽑아놨는데 애가 딴 데로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편입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강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고1들도 실제 점수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게 생기부거든요. 생기부에서 방향성을 잡아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그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를 뽑아놓으면은 오래오래 함께 하겠구나, 같이 하겠구나라고 느껴지면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탐 얘기는 이제 다시 나갔고, 잠깐만요. 맞습니다. 이거 잠깐만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논리적인데 사탐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문과가 인기 있냐 이거죠.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문과는 지금 심각해요. 굉장히 현재 심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과는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문과는 스카이 또는 사자가 없으면은 취업이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거의 결론이 나왔거든요. 요즘 왜냐면 취업문이 너무 좁아져서 물론 지방으로 가면 자리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하려면은 사자가 되거나 스카이 아니면 거의 어렵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를 들어드리려고 세무사, 회계사, 간평사 등등 그 문과에서 할 수 있는 사자들이 지금 인원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공무원 수험시장에서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는 공무원 시장이 너무 좋아서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 다 망했다고 그래요. 다 망했대요. 공무원을 별로 안 하는데 준비를. 왜냐면 돈을 너무 적게 주니까. 근데 그래도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뭘로 먹고 사니까 이런 사자로 이런 걸로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두 배가 늘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세무사만 있는 게 아니라 회계사, 간평사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문과는 문과가 인기 있어서 사탐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전부 사탐론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너무 웃겨서 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실제로 문과 서성한도 지금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이건 하고. 그래서 이제 수능 변화. 그러면 이제 교과는 끝났으니까 수능이냐 아니냐인데 처음에 개편론이 나왔을 때는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통합과학에서만 보는데 이게 1학년 과목 여기다가 몇 개만 넣으면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수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일단 지금 한국사는 거의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아시다시피. 통합과학이나 통합사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요.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다 문화생에 들어있고 통합과학은 없었는데 심지어 있던 것도 뺐어요. 통합과학에서 전력수송이라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전력수송, 전기잖아요. 이게 어려웠는데 이걸 제거시켰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수능은 단순한 이게 전 국민이 보는 그러니까 똑같은 평가 정도지 이걸로 변별을 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 이제 저는 국어는 잘 모르니까 수학만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수학 원투를 한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무조건 골라요. 왜냐면 이과를 가려면은 문과는 확통을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공통만 봐요. 선택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미적분이 있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의 수투예요. 아시다시피 미적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고3 때 배우는 거. 근데 그걸 빼버렸어요. 빼버렸다는 건 이제 수능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좀 다 같이 평가하는 옛날에 학력 평가 이런 걸로 쫙 줄 세웠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변별 자체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은 내신과 수능의 싸움에서는 내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기부도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고 5등급제라고는 하지만은 적대평가들이 다 사라지고 상대평가가 되고 있어서 공부량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다가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이제 하나가 하나의 양이라고 보면은 고등학교 2학기 1학기가 난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3개 했는데 지금 6개를 해야 돼요. 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1학기에 물리를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은 1, 2학기 나눠하던 거를 1학기에 싹.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난리가 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이제 과학이 워낙 그 마이너가 되면서 강사 찾기가 어려워요. 과학 강사가 없어요. 제가 작년 겨울방학 때도 과학 강사를 뽑아보려고 공고를 올렸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수학과학을 다 하니까 수학 강사를 모시고 내가 과학을 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과학 강사가 진짜 없어요. 이게 거의 씨가 많았어요 지금. 네, 그래서 수학 강사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모시고 그래서 제 친구를 한 명 지금 계속 컨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치동에서 재수생이랑 수학하고 있는데 수학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막 계속 컨택해보고 있는데 약간 계속 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걔가 그 친구가 오면은 그 친구 수학 진짜 잘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같은 대학교 애들은 서로 수학 실력을 알아요. 아는데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걔가 오면은 수학을 싹 넘기고 내가 과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때 공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예를 들어 이번에 서예고 학생이 올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화생 있고 여기다가 국영수 있잖아요. 주요 과목이 6개나 돼버렸거든요. 6개나 됐는데 막 되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수학은 전교 1등이긴 한데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수학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기말고사 할 때는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게 다 난이도가 높거든요. 너무 많아서 뭐 화학 공부는 아예 안 하고 정렬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막 에너지를 분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맞춘 게 이번 성적인데 내년에는 양이 지금 이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배들이 1학기 때 했던 거를 중간고사에 다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지금도 뭐 한민고나 이런 데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물리원, 생명원을 1학기 때 끝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고3 때 수능 대비해야 되는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서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다. 여기에 내신 대비 포인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준비하려고 학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좀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뽑고 있고 과학에 좀 비중을 두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중학교 때는 시험 대비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모자라서 원래 과학 선생님을 뽑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어서 보류했고 그래서 근데 2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에는 이제 학기 중에도 계속 시험 대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거는 정확히 나와야 알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올해 실패한 거는 제가 고등부 선생님 연세대 나온 분을 한 번 모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역에 정착을 못하고 떠나가셔가지고 다시 또 이제 1년 미뤄진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지인들만 데려오고 있어요. 지인들은 도망을 못 가니까 지인들만 데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투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역학과 전기로 다녔고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하려면은 알아놔야 돼요. 지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투는 진짜 아무도 공부 안 하거든요. 아무도 공부 안 해요. 작년에 저희 아까 간 애들 있잖아요. 약대나 뭐 서울대 수학과 투 하나도 공부 안 했어요. 한자도 안 봤어요. 진짜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그냥 시험 보면은 A 나오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걸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날리고 이걸 하면서 또 수능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2개 정도만 고르면 돼요. 여기는. 근데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기계과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들으라고 정해놨거든요. 전기과다 무조건 들으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 끝나요. 그래서 권장을 보통 3개 정도 해놨는데 3개나 2개 정도? 그러니까 공대 중에서도 뭐 저는 원자핵공학과인데 원자핵공학과는 물리화학 들으라고 정해놨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물리 중에 다 듣는 건 아니고 뭐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필요하고 메디컬 쪽은 당연히 생명 들어야 되고 다 나눠져 있어서 메디컬은 아예 생명만 들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결론은, 최종적인 결론은 저는 이제 내신과 수능의 싸움에서 처음 딱 봤을 때 9등급제가 5등급제가 되니까 내신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공부할 대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생기부를 엄청나게 강화시켰어요. 그걸 봤을 때 내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신 위주로 대학교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의 경우는 실제로는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별 변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과목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특히 어려운 과목이 지금은 예를 들면 뭐 물원이나 화원을 본다고 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에서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수능에서. 근데 이제는 이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수학에서도 미적분이 빠졌잖아요. 훨씬 더 편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능보다는 내신이 변별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살아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보면은 이제 머리 좋아서 들어온 학생이 있고 노력해서 들어온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빛나는 거는 머리 좋은 학생인데 결국은 이 친구들이 다 성공하거든요. 보면은 머리 좋은 학생들은 뭔가 계속 딴짓을 해요. 그래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능이 머리라면 내신은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신 위주로 이제 학원 그 구성을 편성해 나갈 거고, 내신에서는 저희는 물론 이제 이과 학원이니까 수학과 과학을 모두 할 수 있게 그쪽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고교학교 선택인데 이건 이제 중3, 중2분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시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이제 경험상인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동상고를 가려면은 이번에는 내신이 한 197.5 정도면 될 거라 추정을 하고 있어요. 198이나 이 정도? 물론 동상고는 내신 점수로 가지는 않거든요. 동상고는 A, B, C, D로 하기 때문에 약간 룰이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그래서 한 197.5에서 198 사이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동상고가. 그런데 이제 그럼 점수가 됐을 때 내가 동상고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정한고 갈 거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쓰잖아요. 왜냐면은 정한고를 간다는 거는 내신 점수를 잘 따겠다는 거고, 여기를 간다는 건 생기부를 잘 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또 중간 지점도 있고 여기가 선택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그런, 이거는 진짜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안 된 경우도 있고, 얘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갔는데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럼 제일 잘하실 거라 기준만 드리자면은 경험상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옥고 전교 1등이 현재 이제 자공고 함영고에서는 한 3등쯤 되는 것 같고, 동상고에서는 한 10등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정한고는 조금 더 낮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동상고에 갔는데 동상고 가도 한 3등 안에 할 것 같다면 무조건 가야죠. 네. 근데 만약 동상고에 갔는데 10등 안에 못 들고 좀 밑에 있을 것 같다. 근데 백옥고 가면 1등 할 것 같다. 그러면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난이도 차이. 여기는 시험이 쉬운 편이고 여기는 어렵고, 거기 적합성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처음에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영재반을 운영하니까 풀이는 제가 연습 안 시켜도 되거든요. 여선생님들도 잘 시키세요. 내려쓰기 쫙 시키시고 그런 거고. 저는 이제 항상 재구성하는 것만 봐요. 보면은 얘가 재구성을 어떻게 하나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가르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잘 된다 하면은 이런 데 가서 한번 승부 보는 거 좋고, 왜냐면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동상고 학생, 그 조교 1등 했던 학생 있잖아요. 이번에 뭐 수학 100점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풀었는데, 물론 1등급은 쉽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맞다 하면 이런 데 가보는 게 괜찮고, 그러려면 이제 재구성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다 푸는데 재구성을 못하면은 시간 때문에 안 되고, 재구성은 보통 도형이나 경우의 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식으로 푸는 거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길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성하나 그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영재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봐요. 그래서 보고 얘는 좀 할만하다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저 감각이니까 뭐 진리는 아니고, 그다음 뭐 화성고나 이런 데 하면 한 20등 정도 뭐 이렇게. 현재 화성고 훨씬 세거든요. 근데 화성고는 약간 빼놓은 게 그 세마랑 화성이 이번에 1학년을 했는데 세마는 원래 과중이었기 때문에 학종 체제로 변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기부 되게 강화시키고. 화성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정확히 나오면은 아는데, 정확히 나오는 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고교 선택이 대입이라 생각하거든요. 고교 선택을 잘못하면은 대입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에 맞는 데를 딱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 내신이냐 수능이냐는 무조건 내신. 시대가 바뀌어서 그 수능이라는 건 재수생을 위한 건데 그것도 이제 거의 없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재수생이라는 건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인데 그거를 전부 내신에 넣어서 이제 줄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제가 맨날 우리나라 찬양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상위 10%래요, 그냥.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세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지금. 게다가 놀란 게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일본에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5배 막 수익이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 소득 따라잡은 지 뭐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저희 때는 일본을 엄청 싫어했는데 요즘 애들이 일본 신경도 안 써요. 진짜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수라는 거는 좋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고등학교 3학년을 딱 정말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딱 끝내고 거기서 대학교 가서 또 사회에 나가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거죠. 수능보단 내신이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방침은 항상 그렇듯이 챗 GPT가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 근데 이건 제 이미지인데 수학은 방패예요, 방패.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잘하는 애들은 내신 대비할 때 수학 공부를 안 해요. 안 시켜요. 수학은 왜냐면은 그냥 돼 있으니까 방패. 그냥 항상 나를 지켜주는 방패고 승부를 보는 거는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학은 진짜 공부를 너무 안 시킬 저기 뭐더라 그 중앙고에서 서울대 서강안에 있잖아요. 걔는 시험 기간에 수학 공부를 금지시켰어요. 너무 그러니까 중앙고에서는 좀 갭이 크니까 아예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말고 딴 것만 하라고 시켰더니 그게 다행히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각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서울대 간에는 영어가 엄청 안 됐었어요. 영어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수학이랑 영어거든요. 영어는 지금 수능에서 중요도가 별로 없는데 어릴 때 잡아놔야 돼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요, 영어가. 영어가 안 돼 있으면은 그 고등학교 가서 시간이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영어 외우고 있어야 돼가지고. 수학이 안 돼 있으면은 수학이 안 돼 있으면 더 암담하죠. 수학은 시험 기간에 한다고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이랑 영어가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 완전 기본이 되는 거고 방패로 삼고 과학이 아마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비중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초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도 거의 없거든요. 이 근처에 투란 학원이 한 개도 없어요. 과학철 지금 없었는데 생기겠죠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니즈가 없었거든요. 저도 한번 개설해봤는데 한 명도 안 하고 저희 그 애들도 다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렸고, 그런 식이라 아마도 이제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으니까 거기 맞춰서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저희 준비된 사가반사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 저보다 수학 잘하는 선생님을 모시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단 한번 결과 나오면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항상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를 해놓고 되든 안 되건 생기부도 마찬가지고 이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만 뭘 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다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준비를 일단 그 생기 보는 진로니까 학생들과 미리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설사 그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가진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는
공부는 이제 국영수, 사과 다 잘해야겠지만은 이과 제가 볼 때 이과는 수학과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교학점제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2 때 가면은 수학이 1학기 때는 하나, 과학은 3개인데 이 3개가 사실상 2개짜리 옛날 비교하면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는 수학이 2개가 돼요. 수학이 2개가 되고 과학은 한 2개 정도 듣긴 할 텐데 워낙 어려운 투과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도 그래서 이걸 약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대구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다 해버리겠다고 불화생을. 그래서 저는 대구고는 과중이니까 과중이라 이런 건가? 이게 될 리가 없는데 뭐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함영고가 나왔는데 함영고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1학기 때 싹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리가 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하고 나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인천 지역 그 친구 원장을 만나고 왔는데 인천 지역은 나눠서 하더라고요. 1, 2학기. 그런 식. 근데 일단 어쨌든 올해는 지금 대구고고 함영고고 다 2학년 1학기 때 몰아서 해버리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가 날 것 같고 좀 더 지켜보시면은 알게 될 거고 현재는 이제 국영수가 중요한데 과학을 같이 커버할 수 있게 준비를 차근차근 시켜나가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네, 들으라 수고하셨고요. 근데 뭐 개발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잘하는 애들은 네. 국영수사가 다 잘하잖아요. 네. 근데 애매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이나 뭐 저희 아이 같은 수학이랑 과학 그래도 좀 괜찮아 하는데 어문 계열을 좀 어려워하거나 그 이과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편차가 좀 있으면 이게 학생부나 이런 거 세트 같은 거 쓸 때 아니 오히려 저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한쪽으로 아예 다 네, 한쪽으로 몰아요. 그게 어문 제일 좋아요. 계열이 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예. 그게 이쪽 제일 계열을 좀 집중적으로 하거나 뭔가 아이가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해서 네. 학생을 많이 채웠을 때 저는 더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걸 좋아해요. 네. 그럼 그걸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거나 했을 때 한 달이 딱 쓰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어쨌든 성적을 만들어서 갔는데 예. 시험을 봤더니 와장창창하거나 네, 그렇죠. 특정한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월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진로를 그쪽으로 해서 생기부를 빡빡하게 채워주면 네. 이런 뭐 수능을 떠나서 이런 걸 준비를 학종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할 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이게 등록이 낮더라도 저도 몰빵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예 네. 3년을 그렇게 물론 하는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 있고 이 분야에서 평생을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생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들도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뭐 말씀하신 이런 동상고나 이런 자사고나 이런 데는 왜 유튜브나 이런 데는 뭐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좋은 다 잘하는 애들. 학교니까. 그렇죠. 잘하는 애들도 나오지만 보면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 학교 내에서 성적이 안 좋더라도 학교를 잘 가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맞아요. 꽤 나와요. 학종에서. 저희 뭐 대구고나 함영고나 어쨌든 이런 학교는 일반고에 속하잖아요. 아무리 예. 자공고라고 해도. 근데 이쪽에서도 그렇게 해도 네, 괜찮죠. 그렇게 해야죠. 배고프 가면 과중 가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향으로 파시는 게 좋아요. 너무 고르게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그럼 학교별로, 대학교별로 논술이나 이런 거는 따로 준비를 옛날에 저희 때는 논술도 많이 봤었잖아요. 논술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는 내신 더하기 수능 더하기 논술 더하기 면접 이런 식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논술은 따로 전형으로 만들고 보진 않아요. 그걸로 당락이 결정되거나 그런 거는 거의 그 논술 전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로 가고요. 논술 전형은 그 따로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6논이라고 하잖아요. 수시를 6개를 쓸 수 있는데 내신이 5.0이다 이러면은 교과나 학종서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논술만 쭉 때리거든요. 그런 경우로 있어요. 지금 대학별로 1학년 때 보면 그 과를 안 정하고 들어오는 과들이 늘어나잖아요. 자유전공 네.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게 많지 근데 않아요.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유전공 학부들을 만들고 있어요. 인기도 그런 좋고. 거를 갈 때는 예를 들어 그 학교를 만약에 지원하고 싶은데 학교만 보고 네. 근데 자유학기제예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과를 안 정하고 그냥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럴 때도 이런 섹트에 적용을 받나요?
예, 왜냐면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모든 과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묶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회과학대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거는 사이즈가 크니까 뭐 경제, 경영, 뭐 정치, 외교 이런 걸 싹 묶어놓은 게 자유전공학부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학기 마치면 결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계과를 가고 싶은데 자유전공학부를 간다 이런 건 없어요. 기계과는 따로 있어요. 그럼 대학교를 보고 또 봐야 되는 그렇죠. 대학마다 다 다르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어머니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어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별로 제가 보니까 예. 시흥시에 있는 학교별로 그 중점 학교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거의 내신 그냥 시험 보고 그렇죠. 이런 거가 많고 활동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 그마저도 지금 공유학교라고 해갖고 자꾸 나라에서 뭔가 만드는데 예. 이게 보면은 다 세트게 써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를 이 내신을 챙겨야 되고 수행을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외적인 활동도 해서 맞습니다. 써주세요라고 가서 말을 네,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채워야 예전과 되는 달라요. 공부만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활동이. 프로젝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다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뭐 코딩도 잘하고. 거기서 변별력이 갈리는 건가요? 그러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학종은 어디까지나 정성평가라 저희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은 평가를 받긴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물리나 이런 투 이런 거는 수업을 듣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점수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등수랑 표준 편차를 제공합니다. 그럼 거기서도 어쨌든 잘 나와야 좋은 당연하죠. 네. 거네요. 그리고 이제 과를 결정하면은 꼭 들어야만 되는 과목들이 있고. 그럼 개설이 안 되면은 다른 학교 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 제가 표를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핵심 과목하고 권장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권장 과목까지는 다 학교마다 개설되고 뒤쪽에 진로 선택 쪽이 이제 학교로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수학에서는 인공지능 수학하고 경제 수학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하면 이번에 서해고가 AI 자공고가 되잖아요. 그쪽에 근데 저는 그래서 그쪽에 개설될 줄 알았는데 딴 데 개설 함양고에 개설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 학교가 몰아서 그 좀 수준 높은 과목을 개설해요. 왜냐면은 한 학교에서만 애들을 받으면은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과목도 시험을 치나요? 그건 아직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수료의 의미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시험을 봐서 똑같이 내신 점수가 반영이 돼요? 그거는 좀 더 있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근데 거기까지는 중요하진 않다는 게 보통 권장 과목까지는 대학교에서도 들으라고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그냥 추천 사항이라서 중요도는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그거는 중요하죠. 필의 네. 효과는 그렇죠. 그때 가면 한자 한자마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말 병기 돌리지 않고 뭐 했다 이런 거 쓸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물론 이제 공부를 챙겨가면서 활동을 해야죠. 외부 활동 중에 만약에 세특에 쓸 수 없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아이가. 예. 예, 그런 거는 아예 적응을 못 받는 거죠. 뭐 어딘가에 녹여놓을 수도 있고 근데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런 거.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하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녹화는 마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